자, 이번에는 우리가 설정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 번호와 같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바꿀 필요가 있는 정보들을 이 설정 파일로 분리를 시켜 놓을 거예요. 설정 파일도 마찬가지로 모듈 파일이 될 거고요. 우리가 app.js라고 하는 파일은 수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app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서 app2.js로 만들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app2.js라고 하는데 들어있던 자, 설정 관련된 정보는 config.js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 번호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URL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성으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유저 스키마라고 하는 걸 만들었긴 했지만 얘기한 것처럼 게시판을 위한 보드 스키마, 메모를 위한 메모 스키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스키마를 이제 우리가 그 app2.js라고 하는 이 메인 파일에서 require로 해서 가져온 다음에 필요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고 이 설정 파일에다가 그 정보를 넣어놓은 다음에 이 설정 파일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하는 자, 그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 두면 이 메인 파일은 수정할 일이 없겠죠. 라우팅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config.js를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config.js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는 속성의 이름 또는 그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여러분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떤 정보를 설정 파일에다가 분리시켜 놓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분리시켜 놓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볼게요. 자, app.js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었던 메인 파일이 되죠. 그러면 모듈 example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 자, app2.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죠. 그리고 app.js에 있는 코드를 Ctrl A, Ctrl C 복사를 해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왔죠?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app2.js가 됐는데 자, app2.js에서 이제 설정 정보를 분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설정이 들어가는 파일의 이름은 자, config.js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 config.js는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냥 메인 파일, 자, app2.js와 동일한 폴더 안에 놔도 되고, config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설정이 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자, app.js를 위한 설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설정을 별도 파일로 또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 정보를 담아두는 폴더를 별도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냥 이 모듈 example이라고 하는 자, 요 폴더에다 그냥 만들어 봅니다.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여기에 config.js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config.js 안에다가 우리가 속성으로 설정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넣어보면 되겠죠. 먼저 config.js 안에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module.export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var config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다 이제 속성을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dule.export라고 하는 데다가 이 config 객체를 그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듈을 require로 불러오는 쪽에서는 이 config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을 참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책에 해놓은 것처럼 그냥 바로 module.export라고 하는 데다가 자, 객체를 만들면서 할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동일한 효과가 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괄호 안에다가 자, 엔터를 치고요. 자, 이 안에다가 바로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서버 밑줄 긋고 포트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한 다음에 자, 3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 자, 이게 포트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config.js 파일 안에 있는 이 모듈 파일 안에 있는 서버 포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 app2.js에서 자, 서버를 실행할 때 3000번 포트로 대기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dburl이라고 하는 거 속성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URL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자, app2.js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요 정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속성만 일단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자, 이 config.js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필요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app2.js로 가서 자, 필요한 부분 자, 두 가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정도 부분에 이 config.js라고 하는 모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한번 해봅니다. var config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require .config라고 하면 config.js 파일에 있는 자, 설정 객체가 그대로 이 config라고 하는 변수 안에 할당되게 되죠. 자, 그럼 이 config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아까 서버 포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 그 서버 포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웹 서버를 실행하도록 자, 그렇게 한번 먼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자, 포트 정보를 app에 set해서 밑에 가서 get에서 뽑아내게 되는데 그때 보면 process env 포트를 참조하고 있죠. 근데 자, 이게 아니라 변경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일단 console.log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config.server 포트의 정보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뿌려봅니다. 플러스라고 하고요. config.server 포트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책에서는 %d를 이용을 했는데요.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포트라고 하는 자, 요 속성을 app 객체에다가 설정을 하는데 process env 포트를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자, 이게 아니라 3000번을 바꿔도 돼요. process env 포트를 써도 되고 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일단은 뭐 그냥 이거를 config.server 포트 요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그리고 정 좀 그렇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3000이라고 해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3000번 포트를 기본으로 써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fig.server 포트라고 하는데 설정된 정보가 3001번이다라고 하면 3001번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모듈에 설정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 요 정보죠? 요 정보를 보면 자, 이렇게 참조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었죠? 자,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밑에 내려가 보면 connectdb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베이스 URL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보도 우리가 config라고 하는 모듈을 자, 불러오면 config라고 하는 객체가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config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했는데 자, 그걸 이용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URL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URL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URL 연결한 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뭘로 바뀌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URL, 자, 요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자, 요거를 삭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URL 대신에, 자, config.db URL. 자, 요 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자,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바꿨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놨잖아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유저 스키마를 정의한 다음에 app.js라고 하는 메인 파일에서 유저 스키마를 로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유저 스키마를 require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모델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키마 객체가 계속 정의가 되면 app2.js 파일은 계속 수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라우팅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새로 추가가 되면 app2.js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pp2.js가 메인 파일인데 이 메인 파일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수정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이 Node.js를 이용해서
실제 웹 서버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필요할 때 모듈을 추가하게 되겠죠. 그죠? 라우팅 함수도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거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수정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메인 파일이 바뀌게 되면 오류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추가되거나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인 파일이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스키마라고 해서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어서 로딩하도록 했던 그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로딩하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서 로딩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조금 이따가 그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